안녕하세요, 유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면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소개해 보려고 해요. 스테인드 글라스를 독학으로 시작하셨거나 도구의 용도가 헷갈리시는 분들, 또 제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초보자에게 꼭 필요한 준비물도 정리해서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품 정보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작성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갑이에요. 유리를 자르거나 다듬어 줄 때, 그리고 납땜을 할 때 꼭 착용하셔야 돼요. 제품 이름은 3M 슈퍼그립 200이에요. 사이즈도 스몰, 미디움, 라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각자 손에 맞는 장갑을 착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미디움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리칼이에요. 르베르아트에서 구매한 직선용 금성 유리칼을 이용하고 있고 약 1년 넘게 사용했어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 유리칼 하나만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유리칼은 비교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 유리칼 하나만 사용해도 여태까지 스테인드 글라스 작품을 만드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리 커팅 오일입니다. 노박한 제품이며 유리칼에 넣어주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어요. 유리칼에 들어있는 보라색 액체가 바로 이 오일인데요. 유리칼을 꾹 누르게 되면 칼날 사이로 오일이 나오게 되면서 좀 더 부드럽게 유리를 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는 글라스 플라이어예요. 유리칼로 금을 쭉 내어준 뒤에 절단을 할 때 이용하는 도구예요. 직선으로 잘려진 유리를 쉽게 절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 얕은 곡선도 충분히 자를 수 있습니다. 날의 한가운데에 유리 금이 위치하도록 하고 손잡이를 눌러주면 유리가 똑 하고 잘리게 됩니다. 다음은 글라스 펜치입니다. 글라스 플라이어로 직선이나 얕은 곡선을 자른다면 글라스 펜치로는 깊은 곡선을 잘라줍니다. 날의 곡선이 위를 향하게 하고 유리를 뜯어낸다는 느낌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아니면 유리를 잘못 잘라서 갈아야 될 부분이 너무 크다 싶을 때 작은 부분들은 유리칼로 금을 낸 뒤에 글라스 펜치로 잘라주고 있어요. 다음은 네임펜입니다. 오팔 유리처럼 불투명한 유리를 자를 때 도안을 유리 위에 그려주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어요. 수성펜도 사용했지만 장갑이 닿으면 지워지기 때문에 저는 네임펜을 이용합니다. 두꺼운 쪽과 얇은 쪽이 있는데 얇은 쪽을 이용해야 도안에 맞게끔 유리를 자를 수 있어요. 중성 세제를 이용해서 지우면 잘 지워집니다. 다음은 미끄럼 방지자예요. 긴 직선을 자를 때 정확하게 자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꼭 필요하진 않지만 있으면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다음은 다이아블럭 패드입니다. 유리를 자른 뒤에 날카로운 면이나 도안 크기에 맞지 않는 조각들을 다듬어주고 있어요. 숫자가 작을수록 더 강하게 갈리는데 이 블록은 가장 낮은 60입니다. 직선 조각을 다듬거나 조각의 수가 별로 많지 않을 때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그리폰 그라인더입니다. 미국 제품이고 저는 아마존을 통해 직구로 구매했어요. 비용은 약 15만원 정도 들었고 미국과 전기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변압기도 함께 구매했습니다. 작은 조각을 연마하거나 조각 수가 많은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처음 스테인드 글라스를 시작하실 때는 꼭 필요하지 않지만 작품을 많이 만들고 조각 수가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필요성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소음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방음이 잘 안 되는 곳에서는 사용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음은 동테이프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동테이프를 두께와 색상에 따라 여러 개 구입해 놓고 있어요. 동색 단면 테이프와 검정색 단면 테이프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동색 테이프의 경우에는 오팔 유리를 감아줄 때 검정색 단면 테이프의 경우에는 투명해서 뒷면에 유리가 비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얇은 테이프를 이용하는 걸 좋아하지만 스테인드 글라스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두께가 있는 테이프를 이용하시는 게 작업하시기에 더 편하실 거예요. 다음은 플라스틱 비드예요. 동테이프를 감고 난 뒤에 들뜨거나 제대로 부착되지 않은 테이프를 접착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동테이프가 울퉁불퉁하게 마감되기 때문에 납이 예쁘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제 납땜에 필요한 도구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보호 안경이에요. 유리 연마를 할 때나 납땜을 할 때 꼭 착용해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유리 조각이 눈으로 튀거나 납이 눈으로 튈 수도 있고, 무엇보다 연기가 눈에 좋지 않기 때문에 작업을 할 때에는 꼭 보호 안경을 착용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납땜판이에요. 전 네이버에 화판을 검색해서 구입했고 사이즈는 5절 크기를 주문했어요. 너무 작으면 작업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 최소 8절 아니면 5절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쓰는 6대4 비율의 납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납은 두 종류가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주석 60에 납 40 비율의 납, 그리고 무연납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확실한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납의 경우에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잘 녹기 때문에 예쁜 모양을 만들어주기가 쉬워요. 다만 무연납에 비해 상대적으로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연납의 경우에는 납이 들어있지 않거나 아주 소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연납에 비해 몸에 덜 해로워요. 하지만 녹는 점이 높아서 납땜이 어렵고 모양을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쁜 결과물을 만드는 게 어려운 편이에요.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맞는 재료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연납을 사용하시든 유연납을 사용하시든 꼭 보호 안경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시고 환기를 잘 해주면서 작업해 주셔야 돼요. 다음은 팁 클리너예요. 인두기 팁에 묻어있는 지저분한 이물질을 닦아내는 데 사용하시면 돼요. 팁이 더러운 채로 계속 납땜을 하게 되면 납에 이물질이 섞여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 꼭 클리너를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닦아주세요. 제가 사용하는 플럭스예요. 납땜을 할 때 납이 동테이프에 잘 올라가게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가루 플럭스가 있고 고체 플럭스가 있는데 저는 고체 플럭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가루 플럭스는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는데 납땜을 하다 보면 물이 같이 증발되면서 납이 잘 튀더라고요. 고체 플럭스는 상대적으로 튀이나 연기가 적게 나오는 편이라 저는 고체 플럭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두기 거치대예요. 납땜을 하며 달궈진 인두기를 넣어놓는 용도로 이용하고 있어요. 다만 저 모델과 제 인두기 사이즈가 잘 맞지 않아서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해요. 다음은 인두기예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하코 FX601이에요.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무게가 가벼워서 장시간 작업하기에 좋은 인두기예요. 이건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나무 인두기인데 딱 보시기에도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 인두기는 가격대가 나가는 편이라 처음부터 이걸 구매하기보다는 저렴한 인두기를 이용하시고 추후에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여기까지 제가 사용한 도구들을 소개해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물을 정리해봤어요. 참고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팅 매트, 보호 안경, 유리칼, 글라스 플라이어, 글라스 펜치, 다이아몬드 블럭, 동색 검정색 동테이프, 플라스틱 피드, 납, 플럭스, 팁 클리너, 인두기 거치대, 인두기, 커팅 오일. 화면에는 담지 못했지만 납땜 판까지 준비해 주시면 돼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